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오늘 전우현 원장님이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전우현 원장입니다. 요즘 혈관 건강에 대한 관심들 높으신데요. 오늘은 혈관 건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동맥 경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한 번은 다뤄보고 싶은 주제였는데요. 저도 비만을 주로 보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중장년층 환자분들 대부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 한 가지 이상의 약물은 다 드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들과 진료실에서 상담 중에 꼭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동맥경화죠. 예, 동맥경화란 말 그대로 동맥이 딱딱해지는 상태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동맥은 심장의 압력을 받아서 전신으로 퍼져나가면서 평생 일을 합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혈관의 그 내벽이 손상되고 그럼 내벽에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죠. 그 결과 탄력층이 소실되고 섬유화가 진행돼서 동맥이 딱딱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동맥경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에 의한 동맥경화반, 아세로마라고 부르는데 동맥경화반이 있으면 죽상동맥경화증이라고 하고요. 동맥경화반이 없이 주로 이제 노화에 의해서 발생한 동맥경화는 그냥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비슷해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서로 다른 분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겹치는 부분이 많은 분류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우리 몸의 혈관을 모두 이으면 지구 두 바퀴 반을 도는 길이라고 해요. 그런데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시간은 단 1분 내라고 하니까 이 혈관의 탄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와닿습니다. 팽창과 수축을 반복해야 하는 이 동맥이 딱딱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동맥경화는 고혈압의 주범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단계 또는 그 이전 단계에서 미리 혈관 관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동맥경화의 가장 1차적인 원인은 바로 노화잖아요. 자, 그렇다면 동맥경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 완전히 막을 수가 없다면 최대한 늦추거나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나의 동맥이 과연 얼마나 단단해져 있는가 이걸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맥경화를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는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하네요. 동맥경화 검사는 말 그대로 동맥이 딱딱해진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맥경화 정도를 정확히 체크하려면은 혈관에 대한 아주 정밀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CT나 MRI 혹은 혈관 조영술 이런 혈관 검사 등등을 이용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과정은 좀 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조금 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카테터를 사용하는 등 침습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오늘 동맥경화를 간편하게 빨리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죠. 바로 ABI와 PWV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빨리 간편하게 체크한다는 방법치고는 이름이 좀 복잡한데요? 복잡하죠. 네. 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ABI, 저희 발목 상완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ABI는 말초 동맥의 경화, 특히 동맥경화가 주로 잘 생기는 하지 동맥경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고요. 발목과 팔의 혈압을 측정하여 계산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즉 발목의 수축기 혈압을 팔의 수축기 혈압으로 나눈 값이 바로 ABI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수축기 혈압이라는 건 우리가 혈압을 체크할 때 높은 쪽의 혈압을 말합니다. 반대로 낮은 쪽의 혈압은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죠. 만약 혈압이 120에 80이라고 하면 120이 수축기 혈압, 80이 이완기 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ABI를 계산할 때 발목의 수축기 혈압은 우리 발목 두 군데잖아요. 네. 양쪽 발목의 값을 평균을 내거나 혹은 낮은 쪽을 선택을 하고요. 팔도 두 개입니다. 팔의 수축기 혈압은 높은 쪽을 선택해서 계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된 값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우리 몸은 말초 혈관으로 갈수록 혈관 저항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혈압을 측정하게 되면 측정값이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심장에서 먼 발목의 혈압이 팔의 혈압보다는 더 높은 것이 정상이겠고요. 그렇죠. 그럼 발목 혈압을 팔의 혈압으로 나눈 ABI 값은 뭐 1.1에서 1.3 정도로 약간 높게 측정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억하실 점은 혈관의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과정, 즉 동맥이 단단해지는 과정에서는 혈압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게 심해져서 협착, 좁아지거나 폐쇄, 막혀버리게 되면 오히려 혈압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ABI 값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BI의 정상값은 1.1에서 1.3입니다. 측정 결과 만약 ABI 값이
1보다 작다면, 즉 0.9 이하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8보다 높아야 할 발목의 혈압이 낮다는 걸 의미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동맥경화가 너무 심해져서 생기는 하지 동맥의 협착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더 낮아져서 만약 ABI 값이 0.7보다 낮다면 더 심각한 문제, 즉 하지 동맥의 완전한 폐색을 의심할 수 있고요. 거꾸로, 그런데 ABI 값이 만약 1.3보다 높게 체크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그건 발목의 동맥값이 매우 크거나 팔의 상체 동맥값이 아주 작은 경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하지 동맥의 동맥경화가 증가했거나 팔의 동맥이 협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ABI 원리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즉 발목과 손목의 혈압 차이로 말초 동맥의 혈관 상태를 평가하는 비교적 간단하고 유용한 검사 같은데요. 그러면 PWV? 이건 어렵죠? 뭘까요? 네. PWV, 즉 Pulse Wave Velocity라고 부르는 맥파 전도 속도는 동맥의 경직도를 측정하는 검사고요. 이는 맥파가 기록된 두 지점 간의 거리를 맥파가 이동하는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좀 어렵긴 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혈관의 경직도가 높을수록, 즉 단단할수록 이 PWV는 높게 나타납니다. 네, 그렇다면 젊은 사람의 동맥은 탄력적이고 부드러우니까 PWV가 낮게 나타날 거고요. 자, 나이가 들수록 동맥도 단단해지니까 PWV는 높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PWV 값은 낮게 나오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건데요. 부드럽고 건강한 혈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2007년도에 유럽의 고혈압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목과 허벅지의 동맥을 이용해서 측정한 카로티드 페모랄 PWV가 12m/s, 즉 초속 12m 이상이면은 혈관의 문제로 주요 장기 손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병원에서 측정 장비인 HBP 8000은 ABI와 마찬가지로 팔하고 발의 동맥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체크된 그 브라키알 앵클 PWV가 14m/s, 즉 초속 14m 이상이면 동맥경화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설명 듣고 보니까 ABI나 PWV가 매우 간단히 그리고 짧은 시간에 측정할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비용도 좀 낮지 않을까요? 예, 뭐 5만 원 정도 하니까요. 예, 흔히 하시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이 생활습관병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검사해 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요. 중장년층이라면 이런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검사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정도 비용이라면은 꼭 어떤 검사에 이상이 있는 걸 의심 안 하더라도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검사해 보는 게 좋겠는데요. 저도 해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만약 검사 결과 동맥경화가 진행 중이라면 걱정 마시고 저희에겐 해독 프로그램이 있죠. 오늘 혈관 탄력에 필요한 검사와 거기에 덧붙여서 해결 방법까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자,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준비해주신 전효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